몇 명 안 왔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순우리말인데,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 영어로 이제, think죠.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스티븐 잡스가 think different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think different는요, 되게 후속작이에요. 이 think라는 거를 IBM이라는 업체 들어봤어요? 전 세계 1위 컴퓨터 기업? 그 IBM 대표 왓슨인가 뭔가 그 사람이 세계 1위 부자였죠. 회사에서 여러 번 쫓겨났고요. 누명을 쓰고 쫓겨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력서를 내요. 완전히 다 망해가는 무슨 이제 농기구 만드는 업체한테 자기를 이 회사 사장으로 취임시켜달라고 이력서를 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사장으로 취임을 시켜요. 황당하잖아요. 왜냐면은 파산 직전이었고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돼. 그 사장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지게 하려고 사장으로 취임을 시켜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업체를 불과 4년 만에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최고 큰 기업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회사에다가 이렇게 think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이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요, 10몇 년이 지나서는 세계 1위 부자가 돼요. 그게 이제 IBM인데요. 완전 공룡 기업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자기 회사에 다 이렇게 써붙여요. think week라고. 그래갖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홀로 집중적으로 사색하는 시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은요, 1년에 2번 이제 think week 주간을 가져요. 그래서 돈을 처음 벌었을 때 2층짜리 통나무 집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자기가 읽을 인문학서라든지 세계 각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끝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매니지먼트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을 꺾어요. 그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부자였었죠. 근데 여기에 또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나타난 인간이 이거야.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딱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아이폰 딱 2개 가지고 미국 시가총액 1위예요. 애플이. 좀 황당한 것들이죠. 얘들의 이제 공통분모는 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한다 이런 얘기 보다가도 불합격하는 이유들을 2가지를 밝혔죠. 그죠? 뭐를 밝혔죠? 생각이 안 나. 너무 학생들이 뭐만 한다. 인풋만 신경 쓰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그냥 듣는 거야. 계속 주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고시 학원가의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와서 저녁까지 계속 수업만 듣고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항상 머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시험장에서 생각이 원활하게 잘 나서 문제 풀어서 맞추면 되는 거잖아.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문제 풀고 맞추고 득점하고 합격하고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장까지 장기로 기억을 끌고 가야 되는데 다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안 나. 왜? 계속 끝없이 인풋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도요, 여러분 마인드맵 있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가지 행정에 대해서 배웠죠. 서술로는 한 10페이지 됐는데 정리하자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볼 때도, 복습을 할 때도 그냥 똑같이 인풋으로 쭉 읽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가려, 행정. 이렇게 더 보면은 의의가 뭘까? 형식적 접근, 뭘까? 생각해보고 눈으로 보고, 생각해보고 눈으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머릿속에 꺼내보고 눈으로 보는 거랑 그냥 쭉 보는 거랑 기억의 정도나 이해 정도가 달라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건지 알겠죠? 제목 보고 생각해보고 내용 확인해보고
제보 생각해보고 내용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두 번째 하는 학생들은 이론만 하면 안 되고 이론 정리 이해도를 넓히면서 자꾸 문제 대입시켜보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그 문제 추천해달라 그러면 마인드맵 기출문제집 보면 돼. 진도별이 있고 여러분 기본 수업 목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론 보고 자꾸 고민을 해봐야죠. 그죠? 이게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그러니까 기본서를 제가 이거 사실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거의 뭐 예술작품에 가까운데 10몇 년 동안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들어간 시간이 얼마일까? 예전에 이 책 베스트셀러였어요. 1년에 3만 부 이상 팔렸어요. 지금은 10분의 1. 결과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찌되었던,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를,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고, 버리지 말고, 전혀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해놓고 그게 이해 안 되면 기본서 찾아보고, 자꾸 지문 독해 연습을 어디서 해라? 문제에 대입해갖고, 문제 지문이잖아. 그게 옳은지 틀린지 자꾸 생각하고,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거 대입시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 폭도 넓어지고, 기억도 오래 남고,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되잖아. 객관식 시험은 문제 따로, 이론 따로, 판례 따로, 다 따로 놀면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절대 고득점 하기가 힘들어요. 빠른 시간에 정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당연히, 초집중해서 이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 번 보고 들으면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게 어떤 외형적인 걸 많이 끌고 가거든요.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이제 깊이 박혀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무의식 속에 난 진짜 뭐 머리가 왜 이렇게 뭐 나이 먹고 안 좋아졌는지 자꾸 이런 생각하고 봐도 맨날 잊어버리고 이런 생각하면은 진짜 머리 자체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은 자기는 기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당연히 강의라고 설명을 할 때 뭐에 따라서 하겠어요? 인과관계에 따라서 원인을 설명하면서 결과를 이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조금 느리게 들릴 수도 있고 빠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어떤 배경 지식 이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행정법은요. 별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예전에 지금 다시 필수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 필수일 때도 대부분의 학생이 행정법을 전략 과목으로 했다고. 왜냐하면 처음에가 어렵지 한번 고득점 하고 나면 점수 잘 안 떨어져. 그리고 고득점이 안정적이야. 기출이 다 누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국사랑 행정법을 많이 전략 과목을 했어요. 이제 국사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국사 얼마나 재밌어요? 최근에 영화로 된 영화로 1597년도죠. 1597년도에 원균이 그 당시 조선 군함 170척이 배에 수장되고요. 군사 10,000명이 죽었어요. 배를 버리고 원균이 도망가요. 근데 그거를요, 3군 수도 통도사였어요, 원균이. 근데 원균이 이제 도주하다가 이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을 만나고, 이순신이 원균의 허락하에 패장병들을 교합하고 12척의 배로 4번의 대첩을 이뤄내는 거죠.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170척에 몇만 명 데리고도 패했지만, 패잔병이랑 12척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정해진 건 사실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췄다고 봐요. 음식 같은 걸 보면은 저희 식당 잘 안 먹대? 되게 맛있는데. 영양소도 많고, 꼭 헬스장 다녀야 돼. 벽돌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은 이미 다 갖춰졌어요. 자기가 다 하기 나름인 거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또 인터넷 동영상 들으면 되는 거고, 자기가 잘 전략적으로 짜서, 하면 되는 거죠. 다 왔죠? 통치행위 볼게요. 두 번째 가죠. 자, 통치행위는 정치적인 행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왔어요. 정치적인 거죠. 그게 무슨 재판한 것도 아니고 법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단순 법 집행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결단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지금 미군 기지가요,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죠. 용산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이 그 노란자 땅을 엄청 넓게 썼어요. 그거를 이제 거기 공원이 생겨. 좋겠죠. 엄청 큰 공원 안에 뭐 별의별 거 다 있단 말이지. 뭐 나무도 많고 무슨 뭐 놀이시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근데 미군 기지가요, 평택으로 가면 위법한 거 아니에요? 용산에 있으면 위법한 건가요? 적법한 건가요? 남북 정상회담 하면 위법한 건가요? 적법한 건가요? 위법하다, 적법하다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이야. 그죠? 근데 통치행위의 핵심이 뭐냐? 통치행위 그림 보세요.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야. 이 통치행위의 핵심은 이 핵심이에요. 사법심사가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남북 정상회담 한 거를 위법, 적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법원에서 대통령 뭐 남북 정상회담 걸 재판할 거야? 무슨 미군 기지를 용산으로 하냐 평택하냐 이런 거는 무슨 뭐 한미 관계라든지 어디가 군사 요충지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평택에 있으면 위법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통치행위의 핵심은 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이해가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긍정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뭔 소리냐? 사법심사 안 되는 게 어딨냐?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다. 긍정하는 건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인정해 주는 거야. 현실적으로도 사법심사 사실 힘들어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부정한다는 거, 이런 정치적 행위도 사법심사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교재, 긍정설. 기억 첫 번째 있는 학설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권력이 분립돼 있다는 건 사법부가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제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쥐권력이 아니죠. 분립돼 있으니까. 그럼 사법부라고 무제한 재판할 수 있는 건 아니네. 제한이 있네. 재판 못하면 제한이 있네. 그죠? 그 사법심사, 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 밖에, 즉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밖의 것이 뭐라는 거야? 통치행위라는 거야. 권력 분립상 법원이 모든 걸 다 사법심사할 수는 없고, 그 사법심사할 수 없는 게 뭐다? 그건 정치적인 결단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얘는 벌써 학설 이름이 사법 뭐예요? 하겠다야, 자제하겠다야. 자제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거는 법원에서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사법심사 자제하겠다. 안 하겠다야, 결국. 그죠? 안 하겠다니까 안 하겠다를 긍정하는 거잖아. 그죠? 세 번째, 자유재량사. 여러분, 숨 쉬는 거 자유죠? 아니야? 숨 쉬는 거 자유잖아. 사법심사 받아요? 안 받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거 자유겠죠? 지일이 정치하는 건데. 의사가 진료한다고 사법심사 받아요? 수술한다고 사법심사 받아요? 안 받는다고.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게 자유고, 정치하는 게 자유인데 사법심사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네 번째, 대권행위설. 대권행위 동의어가 국사행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왕이 하는 행위예요, 왕. 지금도 왕이 있는 국가들이 있죠. 일본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영국 엘리자베스 이사 알죠, 그죠? 그 손자들이 막 클럽 막 백차 백대 몰고 와가지고 막 클럽 가고 막 걔들 이름 뭐더라? 헨리 뭐 왕자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 왕이 있는 국가는 정치적 행위를 주로 왕이 한다고. 지금도 엘리자베스 2세가 뭐 대외적인 정치 활동 많이 하죠. 근데 왕이 재판받고 영창 갔다는 거 들어봤어요? 왕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야. 왕이 있는 국가들은 왕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그건 사법심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를 긍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견해들이에요. 긍정합니다. 근데 부정설은 이런 사법심사도, 이런 정치적 행위도 사법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부정설의 첫 번째 논거가 법치주의예요. 법치라는 게 뭐예요? 입법부가 법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하면 사법부에서 뭐 해야 돼요? 재판해야 돼. 재판해야 돼. 그죠? 자기는 앞에 되게 중요한 거 못 들었어. 싱크 되게 중요하죠. 그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다는 거는 사법심사가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개갈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건 좌측 페이지 보조단 보면요. 보조단. 개갈주의란 찾았어요? 보조란에? 개갈주의란. 자,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개갈주의란 특히 예외가 이행되는 사항은 제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동그라미. 개갈주의는 좀 쉽게 가면 이렇게 하면 돼. 개갈적으로 사법심사 소송 다 받아주겠다는 거야. 즉, 웬만하면 소송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거야. 근데 얘는 사법심사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된다 그러지. 그럼 얘는 웬만하면 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 충돌하죠. 자, 개갈주의 밑에 열기주의라고 있어요. 열기주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열기주의란 소송 대상을 개별화하여 특정된 사항만 특정 동그라미. 열기주의는 열거된 것만 소송 받아줘. 개괄적으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열거된 것만 받아줘. 자, 옆에 쓰세요. 일반적인 사안조차, 열기주의 옆에 쓰세요. 일반적인 사안조차 소송이 원활하지 않음. 일반적인 사안조차 소송이 원활하지 않음. 그러니까 열기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열거된 거 아니면 소송을 안 받아. 일반적인 거조차 소송이 잘 안 돼. 근데 이런 거 논의할 필요 있어 없어요? 논의할 필요가 없어. 왜? 일반적인 것도 소송이 안 되는데 뭐 정치적인 거 소송 되냐 안 되냐 이걸 왜 논의해? 일반적인 것도 소송이 잘 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 되냐 안 되냐 논의 실익이 있는 거지. 일반적인 거조차도 소송 안 받아주면서 무슨 뭐 정치적인 거 받아주냐 안 되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통치행위 사법심사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런 긍정 부정의 논란은 개갈주의에서 발생해. 개괄적으로 웬만한 건 다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얘는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논쟁이 발생하는 거지. 열기주의는 일반적인 것조차 소송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뭔 놈의 정치적인 일반적인 것부터 뭐 잘해놓고 뭐 통치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개괄주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개괄주의는 긍정설 논거로 사용돼요? 부정설 논거로 사용돼요? 부정설의 논거죠.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견해로서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개괄주의가 있다. OX.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 개괄주의는 긍정설이에요? 부정설이에요? 부정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이유로 부정하는 학자들, 사법심사 하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권력 분립돼 있으니까 뭐하니까 자유니까 뭐 왕이야 이런 이유로 사법심사 안 된다를 긍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자, 결론은 뭐냐? 그림 우측에 제일 우측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림은 제일 앞에 있죠, 그죠? 결론이 뭐예요? 긍정설이 다수설이나, 그죠? 긍정설이 다수설이나. 이게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요. 이런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 할 수가 없어요. 법 적용이 힘들어. 사법심사라는 건 법을 적용해서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 좀 닫을게요. 뭐 공사하나? 왜 이렇게 시끄럽나?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여러분 막 공부하는데 옆 사람이요 볼펜을 막 계속 딸깍딸깍거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손가락 확 잘라버려. 어쨌든 긍정하는 게 다수예요. 근데 이게 사법심사를 안 한다라는 게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사법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사법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긍정은 하지만 개념은 점차 축소시켜 나가고 있어요.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게 다수이므로 통치행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OX. 통치행위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인정은 하되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건 아니야. 통칭을 현실적으로 정치적 행위 사법심사 할 수가 없어요. 그 판례 첫 번째가 계엄 선포인데, 계엄 선포가 뭐냐면 대통령이 국가 위기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해요. 국가 위기라는 정치적 판단에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법원에서 대통령을 사법심사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리고요,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헌법이 어느 정도로 보호를 하냐면, 대통령은 현행범도 체포 못해요. 예컨대 KBS, MBC 막 방송 3사 카메라가 막 찍고 있어. 그 연설하다가요, 누가 막 열받게 해가지고 칼로 찔렀어요. 총로 쐈어요. 죽었어. 살인죄죠. 못 잡아가. 그래도 못 잡아가. 임기가 끝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임기 도중에 형사소추 자체를 못해요,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없다는 자체가 국가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법원에 사법심사를 하겠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하기 전에요, 먼저 잘려요. 대법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행위 누가 주로 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한다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런 거 들어봤죠? 방탄국회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긍정하는 게 다수야. 자, 그런데 교재법 외국의 통치행위 양가로 2번. 외국은 어떠냐?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행정법 이론의 99.9%는요 다 외국 이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인정된 지 얼마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독일법 뺏겨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게 거의 뭐 대중화된 첫 번째 법이라고 보면 돼. 물론 뭐 사학자들은 뭐 경국대전 이런 소리 하겠지만 그게 대중화된 법은 아니잖아 사실. 양반이나 윗사람들이나 뭐 경국대전 아는 거지 뭐 모르잖아 잘. 그죠? 외국 이론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 외국도요 통칭이 긍정해요. 그래서 이 권력 분립설적 입장에서 긍정한 게 미국이에요. 루더 대 보던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통치를 인정해요. 루더 대 보던 사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가지고요. 세계에서 제일 히트 친 영화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대입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흥행한 영화. 응? 1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요. 2위가 스타워즈인가? 아마 그래요. 미국에서 스타워즈 할 때 가끔 뉴스에서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스타워즈 개봉 2주 전부터요. 극장 앞에서 텐트 치고 야영해버려. 그거 보려고. 그만큼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이. E.T.도 5위 안에 들어가 있었고, 타이타닉이 뭐 5위인가 뭐 4위인가 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알아요? 바람과 사라지다의 배경이 남북전쟁이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참 오래 했잖아요. 그죠? 과정은 뭐 있지. 밤낮 전쟁하니까 국민들이 미치겠는 거야. 죽고 괴롭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남쪽 정부, 북쪽 정부 중에 도대체 뭐가 합당한 정부냐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한 사건이에요. 뭐가 더 합당한 정부예요? 국민이 더 지지해주는 정부가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법 어겼다 안 어겼다 이게 사법심사지. 국민이 이 정부를 더 지지하는데 이거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법 어기고 안 어기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국민이 뭘 더 지지하는지는 법 어기고 안 어기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거는 뭐 어떤 문제예요? 정치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권력분립상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밖에 고치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에요. 사법자재설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 프랑스 행정법원을요, 꽁세우데타라고 불러요. 왜 꽁세우데타냐라고 물어보면은, 안 돼. 철수가 왜 철수냐 이러면 뭐, 걔네 엄마가 철수로 지었으니까 철수인 거고, 꽁세우데타는 그냥 명칭이에요. 제가 파리 갔을 때 꽁세우데타 한번 가보려고 막 찾아다녔거든요. 못 찾았어. 파르르망이라고 일반 법원 가봤는데 이게 파리에 안 있더라고. 외곽에 있더라고. 근데 걔들 갔다 제가 되게 놀란 게 걔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 뽀글뽀글 그 가발 있죠. 은발 가발.
그거 쓰고 재판하대? 그거 막 들고 다녀. 뭐 가을 벗어도 끝나면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사법심사가 잘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있는 거야. 사법심사 잘 안 된다는 건 법정에서 위법적법 이게 잘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런 사건들을 모아보니까 공통 분모에 다 뭐 어떤 게 있냐면 정치적인 것들인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런 정치적 모티브, 동기가 있는 것들은 사법심사 자체가 곤란하니까 뭐 하자? 자제하자. 이렇게 만든 거야. 프랑스 행정 법원에서 만든 이론이죠. 이게 통칭의 최초동이에요. 최초동.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랑스 행정법도 제일 빨리 만들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영화 되게 재미없지 않아요? 프랑스 가잖아요. 외국 영화가 전혀 안 팔려요. 주들 영화만 봐. 자기들 영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지만 프랑스 영화 되게 어려워요. 철학적이야. 근데 프랑스가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까? 난 제 옛날에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세계 명품들 보면 대부분 프랑스 게 많죠. 파리 가면은 파리에서 만들었다 이게 그 몽마르트 언덕 그쪽에 가면 이제 화가들이 다 모여 살고 막 했거든요. 그 인상파 화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림이요 전혀 값어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맥주 500cc 같은 거 먹고 자기 그림 주고 이러면 막 주인이 막 성질 갖고 집어 던지고 돈 달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요 파리에서 지금도요 혹시 그런 그림들이나 이런 게 르노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죠. 그 당시 그 인상파들 같이 다 거기 모여 살았어요. 그 그림들이 우연찮게 이런 헌책방 이런 데서 막 발견되고 그러는 거야. 하나 발견하면은 막 10억, 20억 막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거기 막 돌아다니는 이유들이 그 사람들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예술성이 있는 거야. 자유자랑설 이건 없어요. 주장한 나라 없고. 대권행위설 이거 어디겠어요? 영국이야. 당연히 왕이 있는 나라니까. 왕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추, 그러니까 소제기 자체를 못해 왕을 대상으로. 사법심사 안 받는 거야. 왕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그 영국 왕실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에 의해서 파생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고 영국 자체가 세계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U로 통일됐지만 유로화 쓰잖아요. 영국만 유로화를 안 써요. 걔들 여전히 파운드화 써요. 얘들이 또 금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왕실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결혼했죠. 윌리엄 황태자인가 결혼했잖아. 결혼했는데 영국 왕실에서는 정말 검소하게 식을 올렸어요. 1조 몇천억 들여가지고 결혼식 올렸죠. 근데 세계에서 유명한 인사들 거의 다 초청 받았는데 초청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야. 영국에서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 대통령을 영국 왕실에서 초청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클린턴 한 번, 부시 한 번.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추천 받은 적이 없는데 부시가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서 연설을 했어요. 영국에서. 기분이 너무 좋을 거 아니야. 미 대통령 중에 영국 왕실에 연설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제가 가서 연설 너무 흥이 나니까 엘리자베스 2세한테 윙크를 했어요. 윙크를 하고 써라는 표현을 썼어. 다음날 영국 신문 전부 일면에요. 저런 쌍껏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써라는 거는 평민들끼리 쓰는 거고 왕족한테는 써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어디 평민이 왕족한테 윙크해 이러고 난리냐 이렇게 막 뜨고 그랬어.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에서 대권행위죠. 이건 시험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꿔서 내는 거야. 바꿔서 세트를 잘 맞춰놓으면 돼. 그래서 얘들도 통칭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판례 볼게요. 양가로 3번. 판례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법원은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수동적이야. 어떤 사건이 소제기가 되어야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소제기가 되었다는 건 이게 명확하면 소송 제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명확하면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죠. 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이게 통치행위로 볼 수 있어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통치행위인지 통치행위가 아닌지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더 정확히 하면 사법부만 판단할 수 있어요. 입법부나 행정부가 이런 거 판단할 이유가 없죠. 뭐는 판단할 수 있다. 최소한 이건 해야 되잖아. 이게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위법하다, 적법하다라는 사법심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지. 통치행위다라는 판단에서 사법심사 못하는 거야.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못하는 거야. 하지만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그죠? 통치행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사법심사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비상계엄선포부터 나오죠. 이거 아까 벌써 얘기해줬죠. 계엄선포 뭐다? 국가위기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야. 이거를 법원에서 사법심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계엄선포 뭐 종류예요? 통치행위 종류가 맞아. 그럼 법원에서 사법심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선포가 소속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이거는 통치행위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법원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심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통치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 다만 5.18 비상계엄 선포 및 비상계엄 선포를 제일 많이 한 게 박정희, 전두환. 이 5.18 비상계엄은 전두환이 한 거예요. 왜 했냐? 쿠데타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전국 확대 조치가 내란죄 동그라미, 국헌문란 동그라미. 이게 뭐냐? 쿠데타예요. 군사 반란 행위. 자, 여기서 이제 요 질문이 나갈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겠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이니까는 사법심사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이야. 민주주의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통칭이고 나발이고 간에 헌법에 어긋나는 건 통칭을 안 봐요. 뭐든지 사법심사 다 할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나는 건.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통칭이 맞아. 사법심사 안 돼. 근데 이 비상계엄이 뭐를 목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국헌문란, 헌법에 어긋나는 내란죄에 해당해. 그럼 사법심사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정리할게요. 그냥 계엄 선포는 통칭이고 사법심사가 안 돼요. 근데 그냥 계엄 선포가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 선포 또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는 통칭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건 다 사법심사 해요. 알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나와 있죠? 대표적인 통칭이죠, 이런 거. 뭘 조심해야 되냐? 3번에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뭐예요?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현대 전주영 회장이 소떼 몰고 갔죠? 소만 줘야 되는데 뭐 했어요? 송금, 돈을 준 거야. 국가에 아무런 승인도 없이. 이 범죄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법심사 될까 안 될까? 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통칭이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이 통칭이 아니란 말이지. 이 당시에 특검이 구성이 되었다고. 특검, 검찰에서 특별검사들이 구성이 됐다는 거야. 소재기를 해서 사법심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시켜줬어요. 사면시켜줬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돼요. 통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었다고. 자기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참 좋게 보고 존경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죠.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 몇 명일까? 한 명. 이스라엘에 몇 명일까요? 150명이에요. 150명. 인구가 우리나라 5천만. 1,500만. 훨씬 인구 많은데 한 명이야. 근데 150명이야.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요 세계에서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IQ가요 106이야 106. 106 그렇게 막 되게 높은 것 같진 않죠. 세계 2위야 우리나라 IQ가. 세계 2위야. 그리고 무슨 뭐 수학 경시대, 뭐 기술 경시대 전부 우리나라 애들 계속 1위에요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노벨상이 우리나라 훨씬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이스라엘 애들 유태인이잖아요. 얘들이 IQ가 세계 30몇이야. 근데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뭐 풀고 뭐 하고 이런 거만 잘한다라는 이제 결론인 거지. 정말 창의적인 것들은 유태인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이 금융공학이라고 하잖아요. 다 유태인 애들이 만든 거야. 그리고 세계 노벨상 30몇 프로를 유태인 애들이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통칭이로 안 본다는 거야 대북송금은. 자 4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병에 이거 얘기해줬죠? 군사시설보 어디로 설정하든 변경하든 그 법원이 뭔데 그걸 터치해. 어디가 군사 요충지인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번에 국회 자유권 당연히 통칭이에요. 당연히 통칭. 자 6번 최신 판례죠. 옛날 책에는 없고 대통령의 국가 원수를 행하는 서훈 취소 통칭이 아니야. 훈장 어떻게 줘요? 법에 요건 다 나와 있어. 요건 충족하면 뭐 무궁훈장이다, 무슨 훈장이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법정 요건에 의해서 부여되고 취소되고 하는 거야. 이게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통칭 인정사례, 부정사례 막 섞여 있죠? 그죠? 내란죄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는요? 통칭이 아니죠. 남북 정상회담은요? 통칭이 맞죠? 대북 송금 사건은요? 통칭이 아니죠. 이 결론을 잘 알아야 돼. 객관식 시험에 판례 문제 90%는요. 결론만 물어봐. 이론 체계에서. 이 파트 이론 체계에서의 판례 결론 뭐야? 통칭이다? 통칭이 아니다. 서술이 바뀔 수도 있어. 사법심사 안 된다? 된다. 이 같은 말이 통칭이다? 아니더라.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자, 헌재 보세요. 헌재는 일본 금융실명제 사건이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김영삼 대통령 최고 업적으로 꼽히는 게 금융실명제인데 이 당시 IMF가 오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그러니까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계엄 선포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 경제적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표하고 금융을 실명제화 시켜버렸어요. 부패가 확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요것도 뭐예요? 통칭이에요. 자, 근데 헌재는 여기 헌재 결정이잖아. 그 위에는 다 법원 판례고 사법기관에 우리는 헌재도 있고 법원도 있고 이래요. 각자 자기 재판하는 건데 법원과 헌재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통칭 사법심사 안 된다. 똑같아. 근데 헌재는 요런 단서가 달려. 통칭 사법심사 안 되는 건데 국민의 개개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사법심사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 그러니까 헌재와 법원의 차이는 뭐밖에 없다. 헌재는 이런 단서가 붙어요. 이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어. 통칭이고 사법심사 안 되지만 이럴 때는 할 수도 있어. 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게 차이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사면권 행사, 이거 아까 잠깐 얘기해줬죠? 통치행위예요.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에요. 사면행위는 권력분립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3번 자유통보다 이력 파병, 당연히 통치행위예요. 이력 파병할지 말지, 정치적 결단이에요. 자, 4번에 행정수도, 수도 이전은 우측의 판례 박스로 볼게요. 판례 박스. 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은 사법심사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판례 결론 봐봐. 1번 판례 결론. 사법심사 했지. 그러니까 순수 통칭이가 아니야. 이것도요,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야. 수도 이전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정치적 결단이라도 뭐예요? 근다는 건 용서가 안 돼.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게 성문화된 헌법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서울이 수도인지 알아, 몰라? 전 국민이 다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해. 몇백 년을 이어져 왔어. 이건 관습 헌법이에요, 관습 헌법. 헌법 차원의 논리야. 그거를 순전히 대통령 결단만으로 수도 이전, 충남,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뭐에 어긋나요? 관습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에 어긋나는 거는 어떤 정치적 결단이고 뭐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도 이전의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 없어요? 있지. 하지만 사법심사 돼야 안 돼.
왜? 헌법에 어긋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못 바꿔. 정치적 결단은 절대 못해. 헌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어. 그 헌법은 제정은 없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정할까요? 응? 헌법 개정 대통령이 하죠? 아니지. 국회의원이 하죠? 그것도 아니야. 국민이 직접 해. 헌법은 대통령, 국회의원도 못 건드려. 국민 직접 해. 국민 투표로. 그러니까 수도 이전하려면 이번에 뭐가 나오는 거야? 국민 투표 붙일지 말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이전하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고 개정돼야 수도 이전이 되는 거야. 근데 국민 투표에 붙일지 말지는 국민 투표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대통령이고요. 서술어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끝나. 국민 투표에 붙일지 말지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칭이가 맞아. 국민 투표에 붙일지 말지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야. 그거는 법원에서 국민 투표에 붙여라, 붙이지 마라. 법원이 대통령 그렇게 명령 강제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정리할게. 수도 이전은 뭐다? 사후심사 되고 위헌이야. 수도 이전. 그죠?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는 뭐다? 그거는 통치행위예요. 사후심사 안 돼. 됐죠? 자, 그 판례박스 및 동그라미 보면 통치행위 부정사례 독수리훈련 나와 있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 독수리훈련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독수리훈련. 뭐 똑같지 않나? 2월달인가 1월달에 되게 추울 때 혹한기 훈련하고 몇 월달에 하지? 1, 2월달에 하죠. 그 다음 한 5월, 6월 이때쯤 지금쯤 유격 훈련하고 있죠. 하고 그 다음에 가을쯤에 독수리훈련 하지 않나? 독수리훈련이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에요. 제가 이거 연평해전 터졌을 때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어. 이게 연평해전 터지고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면은 뭐 그 여자 있잖아. 북한 아나운서 뉴스 나오는 절대 자시하지 않고 뭐 서울 막 불바다로 만들고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또 난리치고 막 그랬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군생활할 때 있었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의례적으로 해온 거예요. 정치적 결단이에요. 옛날부터 그때 되면 그냥 해온 거야. 이게 정치적 결단이 아니야. 독수리훈련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통치가 아니야. 정치적 결단이 아니잖아. 매년 해왔다니까 그때. 자, 양가로 3월 통치행위 근거 있죠? 헌법 64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은 법원에 자 밑줄 제소할 수 있어 없어? 법원에 소송 못하는 사례가 나와 있네. 뭐?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 제명 헌법 64조 거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례예요? 통치행위 사례죠.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국회의원 징계하고 이런 걸 법원이 뭔데 터치해? 통치행위야. 근데 이게 어디에 규정돼 있다고요? 헌법에. 자, 헌법에 통치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OX. 있네. 있어. 근거 규정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틀리냐? 헌법에 직접적 근거 규정이 있다. 이러면 틀려. 직접적이라면 헌법에 통치행위란 뭐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통치행위란 뭐다. 이렇게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고 통치행위 사례가 그냥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 사례가 적혀 있어. 간접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 규정돼 있진 않아.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한계. 한계라는 건 아무리 정치적 결단이라도 무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제한 하나 나왔네. 뭐에 어긋날 수는 없어. 아무리 통치행위도. 헌법에 어긋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요. 이라크 파병 결정도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엄청 막 반발했다고요. 물론 뭐 저는 찬성했지만, 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국회까지 이제 붙여져요. 국회에서도 이라크 파병이 어떻게 됐어요? 압도적으로 가결됐어요. 부결이 아니라, 가결. 국회의원도 또 동의했다고, 이렇게 파병합시다. 이렇게. 왜? 그게 국익 증진에 좋다라는 정치적 결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때 되게 놀랐어요. 강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시위가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갔어요. 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버스 잘못 내려가지고 깜짝 놀라 사람 너무 많아. 뭔가 싶어서 갔더니 촛불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란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데모를 열심히 한 적은 아닌데 몇 번 참석해봤거든요. 진짜 가격 뭐 하얀병 무슨 막 몽둥이 막 진짜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 촛불 시위 갔다 정말 놀란 게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 그런 거 집회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자유로운 거예요.
집회할 수 있어요. 민주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막 하였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말 그대로 촛불 들고 청소까지 다 하고 시위하고 해산. 그런 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정치적 비판이에요. 그런 거는 아무리 이게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거지 뭐는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 왜 못해? 입이 있는데.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비판하면 되지. 자, 그 다음 3번에 이건 나와 있나? 헌재가 어떤 단서를 달아요? 국민 기본권 침해하면 헌법소원 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통칭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뭐 헌법 어기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비판당할 수 있고, 그죠?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까지가 통칭이네. 자, 마인드맵 펴세요. 마인드맵 보면은 통칭이 나와 있죠. 그죠? 뭐 개념, 뭐 전제, 뭐 개가주의에서 논쟁된다,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그죠? 외국의 통칭이, 그 통칭 인정사례, 부정사례, 뭐 이런 인정사례만 나와 있지, 그죠? 여기다 옆에다가 신의시간 적으면 돼, 그죠?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거, 뭐 부정했다, 뭐 군사 반란행 이런 거 부정했다, 적으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한계 정리돼 있죠, 그죠? 그 신의시간 보시고 세 번째 가지 뭐예요?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 통칭 이런 거 배웠으니까 행정법 자체를 배워야 하는데 행정법보다 더 큰 법 개념 뭐다? 공법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가지가 뭐야?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자체 성립이잖아. 그죠? 쉬었다가 세 번째, 네 번째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도록 할게요.